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제1강 위험물 시설 기준, 제조소의 위치 구조 설비의 기준이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보면 제조소 등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조소 등. 제조소 등이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제조소 등이다라고 하면 무엇을 우리가 제조소 등이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제조소 등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제조소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죠? 제조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장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장소. 이 저장소도 우리가 크게 나누었을 때 8가지로 나옵니다. 8가지. 8가지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보면 옥내 저장소. 그죠? 옥내 저장소. 옥내 저장소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옥외 탱커 저장소, 옥외 탱커 저장소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옥내 탱커 저장소, 옥내 탱커 저장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하 탱커 저장소, 지하 탱커 저장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간이 탱커 저장소, 간이 탱커 저장소. 그 다음에 이동 탱커 저장소. 여섯 번째로 보면 이동 탱커 저장소, 이동 탱커 저장소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보면 옥외 저장소, 옥외 저장소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여덟 번째 보면 안반 탱커 저장소, 안반 탱커 저장소. 자,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취급소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 취급소. 세 번째로 보면 취급소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취급소라고 하면 이송 취급소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주유 취급소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일반 취급소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판매 취급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판매 취급소. 그래서 제조소는 우리가 주어져 있는 것이, 제조소라고 하면 주어져 있는 것이 한 개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총 8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취급소 같은 경우에는 총 4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될 과목은 이 제조소하고 저장소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죠? 이 제조소하고 제조소에 대한 내용하고 이 저장소는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면 취급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유 취급소, 그죠? 그 다음 일반 취급소,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주어져 있는 것이 여러분들 시설 기준에서 보면 1-1, 그죠? 1-1에 보면 제조소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제조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제조소라고 하는 것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 이것을 우리가 제조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 그러니까 이 제조소 같은 경우는 지정 수량이 이상이다라고 하는 용어하고 허가를 받은 장소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제조소에 대한 안전거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안전거리. 이 안전거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안전거리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들 이 안전거리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안전거리라고 하면 안전상 확보해야 할
안전상 확보해야 할 안전상 확보해야 할 물리적인 외벽 간의 수평거리 안전상 확보해야 할 물리적인 외벽 간의 수평거리 이것을 우리가 안전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안전거리 같은 경우에는 제조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만큼 떨어져야 안전한 거리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조소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야 안전한 거리가 되는가.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특고압 가공전선 가공이다라고 하면 공중으로 날아가는 전선 이것을 우리가 특고압 가공전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고압 가공전선 7000V 초과 35,000V 이하인 경우에는 안전거리가 우리가 3m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특고압 가공전선 35,000V, 그죠? 특고압 가공전선 35,000V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안전거리가 우리가 5m 이상을 우리가 띄워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주택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죠? 주택의 안전거리는 우리가 10m 이상을 띄워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스시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죠? 가스시설이라고 하면 도시가스, 일반 고압가스, 그 다음 LPG, 가스시설하고 제조소의 안전거리는 얼마? 20m 이상을 띄워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일시 수용인원, 그죠? 일시 수용인원을 계산을 했을 때 정상적인 사람인 경우에는 일시 수용인원이 300인, 그죠? 정상적인 사람인 경우에는 300인.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 노유자 복지시설에서 노인, 이것은 우리가 20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안전거리를 30m 이상을 띄워야 안전거리가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문화재 보호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문화재 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0m 이상을 띄워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는가? 자, 35,000V 특고압 가공전선 같은 경우에는 35,000V가 기준이죠. 그죠? 35,000V. 그러면 35,000V 이하인 경우에는 이렇게 자릅니다. 35,000V 이하. 35,000V 이하인 경우에는 3m, 35,000V 초과하는 경우에는 5m. 이렇게 구별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택시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주택의 택자가 되는 것이고, 요 시자는 10m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내는데, 요게 E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요게 E자로, 그죠? 자, 그래서 요것은 20m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일시 수용 인원은 300인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요거는 30m가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문화재 보호시설은 30m가 아니면 50m. 자동적으로 문화재 보호시설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그죠? 두 번째로 보면, 안전거리, 두 번째로 보면,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보유공지가 주어져 있죠. 그죠? 보유공지. 보유공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번호를 적게 되면 2번 보유공지. 보유공지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이 보유공지다라고 하면 보유해야 할 빈 땅,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보유해야 할 빈 땅,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위험물 시설, 그죠? 보유공지라고 하면 위험물 시설 또는 그 구조상
위험물 시설 또는 그 구조상 확보해야 할 절대 공간, 확보해야 할 절대 공간을 우리가 보유공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유공지는 왜 우리가 보유공지를 왜 확보해야 할 절대 공간을 왜 마련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 보유공지의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죠? 보유공지의 기능. 자, 보유공지의 기능에서 보면 첫 번째로 연소 확대 방지. 그죠? 연소 확대를 방지할 목적이다. 연소 확대 방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방 활동상 공간 확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죠? 소방 활동상 공간 확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피난상 필요한 공간 확보. 그죠? 피난상 필요한 공간 확보.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점검 및 보수를 위한 공간 확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보유공지의 기능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보유공지라고 하면 위험물 시설 또는 그 구조상 확보해야 할 절대 공간을 우리가 보유공지라고 하는데, 이 절대 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연소 확대 방지, 제조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빈 땅으로 두어야 될 그 거리를 우리가 보유공지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제조소에서 보유공지는 우리가 어떻게 띄워야 되는가? 여러분들 교재 보시니까 갈로 1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제조소 보유공지. 제조소 보유공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제조소 보유공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조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이다. 지정수량 10배 이하를 제조할 제조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m 이상을 우리가 보유공지를 해줘야 된다. 지정수량 10배 초과, 그죠? 10배 초과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을 보유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겠죠. 지정수량 10배 이하인 경우에는 3m 이상, 지정수량 10배 초과인 경우에는 5m 이상. 자, 이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조소의 보유공지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제조소의 보유공지. 제조소의 보유공지는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억을 꼭 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유공지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화상 유양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다.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벽은 내화 구조로 할 것,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개구부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할 것,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 폐쇄식 60분 플러스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화벽 양단, 상단으로부터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몇 메다, 50m 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에 대한 내용. 자, 여러분들 교재에는 굉장히 압축 정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다. 자, 방화상 유양 격벽을 설치할 경우에 당해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공지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보유공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보유공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뭐 어떠한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가, 간단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본다면 첫 번째로, 그죠? 첫 번째로 보면 내화 구조로 되어 있는 거, 내화 구조, 그죠? 내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유공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제6류 위험물은 제외. 제6류 위험물이 다 되겠죠, 그죠? 제6류 위험물은 제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유공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방화벽에 우리가 출입구 창을 설치할 경우에, 그죠? 출입구 창을 설치할 경우에, 출입구 및 창을 설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출입구 및 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로 해야 된다. 최소. 그죠? 최소로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 폐쇄 시,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 폐쇄 시 60분 플러스 방화문, 60분 플러스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를 했을 경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죠? 네 번째로, 방화벽 양단, 그죠? 방화벽 양단 및 상단, 방화벽 양단 및 상단 또는 지붕으로부터 50cm 이상, 그죠? 50cm 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돌출하도록 할 것.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조소를 이렇게 우리가 설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제조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제조소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설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요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방화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이 제조소 내부를 완전히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것이죠.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관통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통되어 있으면 이 내부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고 이 방화벽이 막혀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방화벽이 막혀져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A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우리가 B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B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방화벽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을 때 양단, 옆이죠. 그죠? 양단. 그 다음에 상단. 이렇게 됩니까? 상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것은 지붕으로부터 몇 cm? 지붕으로부터 50cm 이상 돌출하도록 한다. 자, 그래서 이것도 50cm 이상 돌출하도록 하고 이것도 우리가 50cm 이상 돌출하도록 하여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보유공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요 A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조소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B실 같은 경우에는 제조소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할 때, 자, 여기에서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유공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B실 같은 경우에는 보유공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그죠? 자, 방화벽을 기준으로 해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세 번째, 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 이렇게 주어져 있죠. 세 번째로 보면 제조소 표지 및
게시판, 제조소 표지 및 게시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제조소 표지 및 게시판 설치 위치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해 주어야 되는가? 표지의 설치 기준은 표지의 설치 기준 이렇게 1번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표지의 설치 기준 표지의 설치 기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설치 위치는 제조소의 보기 쉬운 곳에 제조소의 보기 쉬운 곳에 뭐라고 표기를 하는가? 위험물 제조소 그렇죠? 위험물 제조소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지판이라고 위험물 제조소라고 하는 표지판을 설치를 해 주어야 된다. 제조소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지판을 설치를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표지판을 설치를 해 줘야 된다. 위험물 제조소. 내용은 보기 뭡니까? 설치 위치는 보기 쉬운 곳에 내용은 위험물 제조소. 규격은 한 변의 길이가 0.3m,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3m,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으로 되어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한 변의 길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되는가? 세로가 길게 되어도 되고 가로가 길어도 되고 직사각형으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위험물 제조소 이 바탕 색깔은 우리가 백색으로 하고 글자 색깔은 우리가 흑색으로 한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조소의 설치 기준. 두 번째로 보면 게시판의 설치 기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두 번째로 게시판. 게시판의 설치 기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설치 위치는 어디에다가 설치해 줘야 되는가? 게시판은 제조소의 보기 쉬운 장소에, 그죠? 제조소의 보기 쉬운 곳에 설치를 해 줘야 된다. 여기에서 내용이라고 하면 게시판에 표시해야 할 내용. 자, 여기에서 내용이라고 하면 어떠한 것을 우리가 포함을 시켜야 되는가? 자, 유별, 그죠? 유별. 그 다음에 품명, 그죠? 유별, 품명. 유별이라든지 품명 및, 그죠? 유별, 품명 및 지정 최대 수량, 지정 지정 최대 수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취급 최대 수량, 지정 최대 수량 또는 취급 최대 수량, 유별, 품명 및 지정 최대 수량 또는 취급 최대 수량, 지정 수량 배수, 지정 수량 배수, 지정 수량 배수 및 안전관리자, 직명, 이름, 그죠? 직명 및 이름.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게시판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외울 때는 우리가 어떻게 외우면 좋겠는가? 게시판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게시판의 내용은, 유품, 그죠? 유품, 저장, 최대, 유품 저장, 취급, 유품 저장, 취급, 지정, 안.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요 내용이 다른 의미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자, 요 유자라고 하면 유별, 그 다음에 품자라고 하면 품명, 그죠? 품명. 그 다음에 저장 최대 수량, 그 다음 취급 최대 수량, 그 다음에 지정 수량 배수,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성명. 이와 같은 내용으로 유품 저장 취급 지정한, 유품 저장 취급 지정한, 유품 저장 취급 지정한. 자, 게시판의 내용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게시판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와 같은 게시판이 있다. 자, 여기에서 게시판이 이렇게 있다. 게시판이 이렇게 있다. 그죠?
자, 이것은 우리가 위험물 제조소라고 하는 우리가 표지판이 되는 것이고, 이 게시판에는 여기에다가 뭡니까? 유별이 있어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품명이 있어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지정 지정 최대 수량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취급 최대 수량, 그죠? 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 수량 배수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안전관리자 성명, 이와 같은 것들을 게시판에 새겨주어야 된다. 이와 같은 의미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변의 길이가 0.6m,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으로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게시판의 설치 기준에서 게시판의 바탕 색깔은 우리가 백색, 글자 색깔은 우리가 흑색으로 표시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서 주의사항 게시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사항 게시판. 자, 여기에서 주의사항 게시판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제조소에 뭐 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가? 주의사항 게시판. 그러면 주의사항 게시판이라고 하는 거 하고 운반 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할 사항,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별표를 하셔가지고 기억을 하셔야 될 텐데요. 별표를 하셔가지고 기억을 하셔야 될 텐데, 자, 이것을 우리가 별표를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소, 주의사항, 제조소 주의사항 및 운반 용기 외부에 운반 용기 외부 표시 주의사항, 운반 용기 외부 표시 주의사항,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기능장에서 3번 시험 치면은 반드시 한 문제 정도는 여기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확한 개념으로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일할물, 그죠? 일할물, 가화충. 자, 앞부분으로 조금 당겨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일할물, 가화충, 이인화, 철막음, 물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삼자화공, 건물. 그 다음에 사화, 오화충, 육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동그라미 했던 내용은 우리가 응금, 동그라미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의. 자, 여기에서 물기응금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죠? 화기응금, 물기응금, 그 다음에 화기응금, 공기접촉응금, 물기응금, 그 다음 화기응금. 자, 이렇게 동그라미 한 것은 화기응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은 우리가 2가지가 나옵니다. 2가지. 자, 요것은 우리가 3가지가 나와요. 3가지. 그렇죠? 요렇게 3가지. 자, 요것도 우리가 2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2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1가지밖에 없겠죠. 요것도 우리가 1가지밖에 없다. 자, 요것도 우리가 1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위험물,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에 대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인류 위험물 중에서 알칼리, 그죠?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인 경우에는 뭐라고 표기를 해 주어야 되는가?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인 경우에는 물기응금,
그죠? 물기응급이라고 하는 용어. 그 다음에 가염물 접촉주의라고 하는 용어. 자, 그 다음에 화기주의라고 하는 용어. 그 다음에 충격주의다라고 하는 용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물기응급, 가염물 접촉주의, 화기주의, 충격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조소,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 주어야 될 사항. 자, 그러면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을 제외한 그 밖의 위험물, 제1류 위험물이 되겠죠. 그죠? 그 밖의 위험물인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표기를 하는가? 자, 요겁니다. 제가 밑줄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요거. 그렇죠? 그러면 가염물 접촉주의라고 하는 용어, 그 다음에 화기주의다라고 하는 용어, 그 다음에 충격주의다라고 하는 용어. 자, 이와 같은 용어를 표기를 해 주어야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제2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인화성 고체라고 있습니까? 인화성 고체. 그렇죠? 인화성 고체인 위험물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표기를 하는가? 동그라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표기를 합니까? 화기응급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기를 해 주어야 된다. 화기응급.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2류 위험물 중에서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표기를 해 주어야 되는가? 동그라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기응급이라고 표기합니다. 물기응급. 자, 그 다음에 화자는 동그라미가 되어 있지 않죠. 그죠? 그래서 화기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표기를 한다. 자, 그러면 인화성 고체, 철막음 아닌 그 밖의 위험물, 그죠? 그 밖의 제1위 위험물, 그 밖의 위험물이다. 자,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밖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밑줄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화기주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제3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자연 발화성 물질이 있고 금수성 물질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자연 발화성 물질인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표기를 하는가? 자연 발화성 물질. 자, 자연 발화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주어져 있는 내용이 동그라미가 두 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라고 하면 화기응급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공자라고 하면 공기접촉응급 이렇게 표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수성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금수성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금수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표기를 하는가? 동그라미 되어 있죠? 뭐라고 표기합니까? 물기응급이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죠? 물기응급이다. 자, 제4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화기응급이라고 표기를 하면 되겠죠. 화기응급. 제5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화기응급이다라고 표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충격주의다라고 하는 말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가염물 접촉주의. 이렇게 충격주의.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제조소에 표시해야 할 요것은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할 사항. 그러면 제조소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가? 인류 위험물 중에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있죠. 그죠? 자, 요것은 우리가 제조소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요 첫 번째까지. 그죠? 물기응급,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기응급. 이렇게 여러분께서 표기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렇습니까? 그죠?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기응급. 자, 그 다음에 제2류 위험물 중에서 인화성 고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기응급. 그 다음에 그 밖의 위험물 같은 경우에 화기주의. 그죠? 그 밖의 위험물, 화기주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제3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자연 발화성 물질인 경우에는 화기응금, 그렇죠? 금수성 물질인 경우에는 물기응금, 이렇게 여러분께서 표기를 하셔야 되겠고, 제4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화기응금,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되겠고, 제5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화기응금, 여기까지. 자, 여기 첫 번째까지. 요것도 첫 번째까지. 요것도 첫 번째까지. 그죠? 요것도 첫 번째까지. 요것도 첫 번째까지.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밑줄 쳤던 내용이 뭐가 되는가 하면, 밑줄 쳤던 내용이죠. 그죠? 빨간 색깔로 이렇게 밑줄 쳤던 내용. 자,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빨간 색깔로 밑줄 쳤던 요 내용은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실 때, 이 제조소의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자,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여러분들, 1차 공부하실 때, 그죠? 1차 공부하실 때, 이와 같은 내용들은 완벽하게 기억을 하시게 되면 2차에서는 크게 공부할 내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이거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1알물 가충, 2인화 철막은 무라, 3자공 건물, 4화 5하충 6가, 1알물 가충, 2인화 철막은 무라, 3자공 건물, 4화 5하충 6가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되겠다. 자, 그러면 1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1개, 2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2개, 3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2개, 4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 1개, 5류 1개, 6류 1개. 6류는 없죠. 그죠? 6류 위험물은 제조소의 주의사항 게시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그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다. 자, 그래서 1류는 1개, 2류하고 3류는 각각 2개, 나머지는 전부 1개입니다. 그죠? 1개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건축물의 구조, 네 번째, 건축물의 구조. 네 번째, 건축물의 구조. 건축물의 구조,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건축물의 구조,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로, 지하층. 첫 번째로, 지하층이 없도록 할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건축물의 재질이 되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재질. 여러분들 교재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건축물의 재질은 뭐 어떠한 것들로 해주어야 되는가? 여러분들과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헷갈리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로 보면 벽, 그죠? 그 다음에 기둥, 벽, 기둥, 바닥, 보, 석가래, 석가래 및 계단,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석가래 및 계단은 우리가 무슨 재료로? 불연 재료로 하여야 된다. 그죠? 불연 재료로 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소의 우려가 있는, 그죠? 두 번째로, 지하층이 없도록 해 주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우리가 무엇으로 해줘야 되는가?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출입구는 할 수 없이 필요하겠죠. 그죠? 출입구 외의 개구부, 나는 창문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구조는 내화 구조로 해줘야 된다.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 구조로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소에 우레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 구조를 해줘야 된다. 폭발력이 지붕 같은 경우에는 폭발력이 위로 방출할 수 있도록 불연 재료로 해줘야 된다. 지붕 세 번째로 우리가 지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경우로 해주어야 되는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폭발력이 위로 향할 수 있도록, 그죠? 폭발력이 가번에 보면 폭발력이 지붕 쪽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가벼운 불연 재료로 만듭니다. 지붕을 불연 재료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할 수 있는 경우 불연 재료를 해 주어야 되는데 내화 구조로 할 수 있는 경우다. 그죠? 할 수 있는 경우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것은 여러분께서 일단은 내화 구조로 해 줘야 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내리사, 그죠? 내리사 6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리사육이다. 내리사육.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화 구조를 해 주어야 될 경우에는 이 이류 위험물에 다만 인화성고체는 제외, 그 다음에 사류 위험물, 그죠? 이류 위험물에서 인화성고체는 제외, 그 다음에 사류 위험물 내리사사 여기 하나 빠졌는데요. 내리사사육이다. 사류 위험물 중에서 사석유류하고 동식물류. 그 다음에 요거는 육류 위험물이 되는 것이죠. 육류 위험물.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내화 구조를 지붕을 내화 구조를 할 수가 있다. 내리사사육다. 그죠? 내리사사육다. 여기에서 다자에 해당이 되는 것.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경우 밀폐형 구조로 해줘야 되는데, 그죠? 밀폐형 구조로 내리사사육다. 그죠? 내리사사육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로 해줘했을 때, 그죠? 강도가 강하다. 내압이라든지 부압에 견딜 수 있는 철근 콘크리트로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외부 화재에 9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 철구,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90분 이상 견뎌낼 수 있는 구조 같은 경우에는 내화 구조로 할 수가 있다. 내화 구조로 할 수가 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가끔씩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다. 내화 구조, 내자에서, 그죠? 내화 구조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내리사사육다. 자, 리자라고 하면 이류 위험물, 인화성고체는 제외. 그 다음에 사류 위험물 중에서 사석유류, 동식물류. 그 다음에 요거는 육류 위험물, 그죠? 육류 위험물.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 부압이라든지 내압에 견딜 수 있는 철근 콘크리트로 해줘야 된다. 그죠? 철근 콘크리트로 해줘야 된다. 그 다음 외부 화재 9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되어야 된다. 구조여야 된다. 외부 화재에 90분 이상 견뎌낼 수 있는 구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출입구와 비상구에는 60분 플러스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창 출입구는 우리가 유리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 유리는 망임 유리를 해줘야 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들어있고요.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GBU 설비, 이 GBU 설비라고 하면 한마디로 기름을 모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설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2강으로서 채광, 조명, 환기 설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